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4월 28일 날 있었던 시험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 문제들 풀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난이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 지금 보시면 이 박스가 제안을 위한 박스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오피니언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자, 600대들이 배웁니다. approximately 숫자 앞에서만 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쓸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patiently 참을성 있게 suggestion box. 자, expressly 대부분 이렇게 동사가 li를 붙였을 때는 자기 뜻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면 빠르게 라는 의미로 이게 보이느냐, 그렇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단어가 조합되고 품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봐도 얘는 express 속도에 li가 붙은 단어는 아닐 것이다. 왜? rapidly도 있고 quickly도 있는데 express에 li를 붙여서 속도를 나타낼 이유가 없거든요. 표현하다에 li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표현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박스를 이용해서 분명하게 표현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표현은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가장 분명하죠. 그러니까 anonymously 무슨 뜻입니까? 익명으로. 자,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서 의견을 전달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일단 A로 가서 틀리신 분, 평소에 토익 공부 안 하신 분입니다. 왜?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approximately, more than, 예를 들어서 almost, nearly 등등의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 9개 리스트는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틀렸다. 그럼 2달에 한 번씩 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의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로 가서 틀렸다. 얘는 예로 가서 틀리신 분은 아예 영어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속이 상한 거죠. 왜? express가 무조건 빠르냐? 왜? 너가 아는 단순히 조합해서,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기본 뜻이 있으면 기본 뜻의 동사에서 부사, 기본 뜻의 명사에서 형용사, 형용사에서 다시 부사, 이렇게 파생되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단어가 품사가 바뀔 때 어떤 식으로 단어 뜻도 같이 바뀌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영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집시다. 토익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집시다. 얘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애지만 나올 수 있는 문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맞추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그나마 논쟁이 됐던 문제 중에 제일 쉬웠던 문제 먼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월 28일 논쟁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실제 시험은 after였죠. 얼마를 벌어들인 후에 이 회사가, 자, 이게 지금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now, 이게 이제 after, because, since 거의 비슷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분사구문 들어왔고요. 주어 날라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인 후에, 벌어들였기 때문에 지금 베스트 실제 시험에서는 founded 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금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가 단수인데 is 하고 나서 복수명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지금 얘하고 같다는 건데, 보어인데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지금.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시면 전치사표는 42개의 표가 30년 동안 반복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라면 44개의 표를 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외우죠. 자, 얘는 one of, 무엇 중에 하나, some of, 무엇 중에 하나,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choose 하고 같이 오면 from이죠. 이럴 때 얘는 뭐와 같은 뜻입니까? among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기들끼리 서로 뭐 돈을 나눴다든지 아니면 분배했다든지 이런 식이 나오죠. 즉 선택의 구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엇 중에 하나이다. 하나니까 이제 무슨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one of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one of 복수죠. 이런 회사들 중에 하나의 회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망의 두 번째 용법으로 오늘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across는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into는 단독으로 절대 출제되지 아니하며 앞에 반드시 이동, 변화, 진보, 발전 등의 동사나 명사가 있을 때만 답이 되며, 5번은 숫자 앞에서 부사가 되며, 기간 앞에서는 자 전치사가 되며 등등등 표에 시험에 나오는 4가지, 시험에 나오는 2가지, 시험에 나오는 1가지, 시험에 나오는 3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험을 보시기 전에 이런 표들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겠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문제에 이어서 여전히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가, 기본 전치사가 42개 표가 있다. 이 표는 42개가 각각 시험에 왜 나오는지를 정리했고, 언제 답이다, 언제는 답이 아니다, 이런 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얘와 함께 분사 전치사 9개가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쉬운 걸로는 뭐 regarding이라든지 concerning이라든지 including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라면 아무도 틀리지 않겠죠. 자, 지금 쉼표 무조건 자릅니다. 그러면 이게 명사가 추가됐거든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넌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를 보신 분들은 이 중에 유일한 PP, 그러니까 including, 뭐 excluding, regarding, concerning 다 어떻습니까? ing인데 9개 중에 유일한 pp가 있습니다. 그게 기분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 같은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 덕분에, 이런 스킬이 조건으로 주어진 덕분에 이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탑 세일즈 레프레젠터티브가 되었다 라고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은 뭐예요? 얘네들은 그냥 동사에서 분사로 간 겁니다. 동사에서 분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사가 ing나 pp를 받는다고 전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동사에서 자, 딱 9개만 무엇으로 갑니까? 전치사로 갑니다. 그럼 내가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 9개 표를 외웠겠지. 그래서 because는 접속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because of까지 있었어야겠죠? 그 다음에 9개 표 중에 있었던 애는, 자, 다 ing들인데 없고 pp가 유일하게 분사 전치사가 되죠? 오늘 당장 게시판에 가셔서 전치사표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5월 중순 시험을 보던 5월 말 시험을 보던 전치사는 무조건 여기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토익 시험에서 처음으로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송태가 됐죠? 그리고 made available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make가요, 특이한 동사예요. 2형식, 3형식, 5형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형식이 많기 때문에 2형식, 3형식, 5형식이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참가 못한 사람들에게 제공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펠링 틀렸네요. 그쵸? 이게 아니라, 자, in이 나오면서 보통은 이제 주어가 it's, 단수면, 복수면 their, 그들의 전체를, 자, 전 부분을, 전 파트를, 그랬을 때 이게 it면은 세미나가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there면 이 세미나들 전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제공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격 견적, price, cost, 이런 가격 견적 같은 거, budget,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휘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있고요. perception은 딱 한 번 답이 된 적이 있는데, 자, 얘는 모모라는 사람들의 인식, 그래서 widespread 돼 있는 perception이라든지 perception 대절, that 이하라는 어떤 인식,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인식이나 이해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미나가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in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전치사 in부터. 자, entirity인데 뭐가 나오면서, 소유격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것의 전체를 제공한다. 이것의 전체를 녹화한다. 이런 뜻인데 세미나가 복수니까 이것의 전체를 there가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 뜬금없이 돈 얘기가 나오거나 인식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in 시스템, in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여기에 강조 명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in이 그래서 제기대명사랑 쓰인다든지 아니면 in은 어떤 전체의 개념, in the market, 시장에서, in the country, 그 나라 전체에서 이런 전부라는 개념과 같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답을 제거하면서 정답을 몰아갔다면 모르는 수거라도 답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수거를 풀 수 있도록 단어를 조합하는 감각 같은 걸 평소에 좀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월 28일자 문제, 논쟁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워가 어때요? 리노베이션 됐네요. 근데 future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future 같은 경우에는 명사일 때는 가산명사이고요. 동사일 때는 타동사이며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컨퍼런스, 아주 대형 컨퍼런스 룸이 특징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건물의 특징은 대형 컨퍼런스 룸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최신 장비들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타워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리노베이스 하고 났더니 이 타워가 무엇으로 유명해졌어요? 어떤 것들이 특징이 돼요? 이 타워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컨퍼런스 룸하고 그 다음에 이큐먼트인데 얼리 룸은 아니죠. 뭐 레인 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alert 하면은 경고하다, 무엇의 위험을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imaginary는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를 특징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상상 속에, 가공 속에 이런 뜻이니까. 그랬을 때 이 크기의 개념 되겠습니다. 이 크기가 거대한, 엄청난, 커다란, large의 의미죠. 그런데 이제 large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크기와 규모가 엄청난 이런 개념에서 쓰이는 단어가 immense란 단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이전에 나온 적이 없고요. 2010년 이후 지난 최근에 5, 6년 사이에 2번 이상 답이 됐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필수 단어일지 모르지만 토익에서는 그동안 기출 단어로 언급이 안 되다가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안 나오다가 최근에 좀 모습을 정답이 되고 있는 이런 단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하고, 다른 뭐 어려운 문제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페에 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